어제 삼각함수의 정의 제가 복습을 좀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오셨나요? 당연히 다 해오셨겠죠? 그죠? 그럼 그럴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본 성질 보시면 상대관계와 제곱관계 쓰는 건데 어제 제가 언급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건 금방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냥 제가 쓰기만 하면 바로 이해하시겠죠? 삼각함수를 단위원상에 정의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뭐 단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원이 아닌 상태로 한번 얘기해보죠. 탄젠트 세타는 원래 정의가 뭐냐면 x좌표분의 y좌표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 거예요? 동경의 길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럼 아래에 있는 게 코사인 세타고 위에 있는 게 사인 세타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이름이 있어서 상제 관계라고 하는데 이름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탄젠트는 코사인에 대한 사인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원이죠.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겠네요. 원의 방정식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삼각함수 정의에서 x좌표가 코사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단위원에서만 그렇고 원래 코사인의 정의는 뭐예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맞아요?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잖아요. 다시 써보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사인을 먼저 쓰거든요. 보통은 1, 2다 볼 수 있죠. 즉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제곱관계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코시컨트나 시컨트나 코탄젠트의 정의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보시고 사실 미적분에서 언급하게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단순히 역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부릅니다. 이상하게 읽지 마세요. 코시컨트, 시컨트라고 합니다. 코시컨트는 이게 불편해서 줄여서 CSC라고도 쓰는데 저는 이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시컨트라고 씁니다. 5글자를.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제곱관계를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아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1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이때 사인과 코사인이 0이 아니면 양변을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1 아니지 코사인을 나누니까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죠. 근데 순서를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 세타. 그러면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배운 걸 이용하면 이걸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쓸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니까요. 마찬가지로 얘를 뭘로 나누면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 세타 분의 1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역수가 두 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해 보이죠.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적은 식은 위에 있는 식하고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이 항등식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는 거냐면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건 그냥 3번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중요도 순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얘가 일단 베이스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묻는 것은 누구냐면 얘. 세 번째 거는 그렇게 자주는 안 물어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셋 다 알아야 되고, 셋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중요도를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를 1번식을 떠올려서 변형하면 이미 늦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각자를 다 다른 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다.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미적분 하실 때 의미가 있는 얘기긴 한데, 하여튼 미리 시험부터 좀 연습을 해두시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 등식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4제곱 마이너스 사인 4제곱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얘를 보니까 뭐 하고 싶죠? 합차하고 싶지 않나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라고 쓸 수 있죠. 동의하시죠? 글씨 좀 작나요?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2D라는 거 아까 제곱관계에서 배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우변을 보면 1 사인 제곱 세타 되는데 그럼 코사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코사인과 사인의 합은 1이라고 했죠. 제곱의 합은. 그럼 코사인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1 사인 제곱 세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1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그럼 반대로 얘 대신에 1 코사인 제곱 세타를 쓰게 되면 이 식은 뭐가 되겠어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문제에서 이걸 보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네. 그럴 수 있겠고. 별거 없죠? 지나가겠습니다. 자, 얘를 보시면 탄젠트가 나오는데 식을 변형해야 돼요. 그러면 탄젠트 코사인에 대한 사인의 비다. 즉 코사인은 사인이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의 좌변이 뭘로 보이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보이면서 갑자기 아까는 안 보이던 뭐가 보이죠?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제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하면서 사인 제곱 세타로 묶으면 이게 1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될 겁니다. 타당합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네. 자, 여기서 여기 이거만 보면 뭡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죠? 그래서 얘를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신기한 식이에요. 탄젠트의 제곱과 사인의 제곱의 차는 탄젠트의 제곱과 사인의 제곱의 곱과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어떤 수가 뺀 거하고 곱한 거하고 같겠어요? 네, 뭐 그런 얘기니까 좀 독특하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오른쪽을 왼쪽으로 변형하라고 하면 잘하고 왼쪽을 오른쪽으로 변형하라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요 1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요 1이 뭘로 보여야 돼요? 제곱관계를 배웠으니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으로 보여야 돼요. 가령 3이 있다라고 하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의 3배구만 뭐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러면 갑자기 변환관 위에가 뭘로 보입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죠? 이렇게요. 밑에는요? 합차니까 분해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 약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분모분자를 코사인 세타로 나눕니다. 탄젠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1 탄젠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다 라는 걸 쉽게 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식을 다룰 때 1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숫자 1 말고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오타가 있네요. 예, 값질 죄송합니다. 예, 값입니다. 아시겠죠? 예.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뭘 이용해서 구해보고 싶어요? 뭘 이용해서 구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구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정의를 이용해서 할 건 아닌데 정의를 한번 좀 씌워보세요. 아 하지마 그냥 해봐봐. 정의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경의 길이는 5인데 x 좌표는 4이기 때문에 여긴 4야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이 4, 3이 되는 거죠. 근데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라고?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끝났네요. 탄젠 세타의 정의는 뭐라고? x좌표분의 y좌표. 끝났네요. 이렇게 정의 이용하면 졸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정의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기서는 정의를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삼각함수에 관련된 공식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좀 이용해 보려고 지금 이 문제를 넣은 거라서 공식을 사용하면서 좀 익혀라 이런 의미로 넣은 거라서 정의로 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제곱관계를 좀 써보려고 해서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죠? 그럼 1 마이너스 25분의 16이니까 얘가 25분의 9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세타 예각이면 1,3면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역시 뭐 해야 돼요? 양수해야 돼요. 예.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된다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코사인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된다는 걸 할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도 어떻게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관계에 의하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의 비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까 배웠던 제곱관계를 그냥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연습하는 문제.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죠. 아직 안 되나? 되죠? 야, 2번 있지? 2번. 자, 팔짱 껴봐, 얼른. 팔짱 끼라고 빨리. 팔짱 끼고 머릿속에 동경 떠올려서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윤서가 말해줄 거야. 얘기해봐, 얼마야? 네. 5. 13분의 마이너스 5입니다. 지금 몇 3면이라고요? 3, 4분면. 그럼 XY 좌표 둘 다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만 보고 X좌표, Y좌표를 알 수가 없는 게 혹시 둘 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 4분면하고 이걸 동시에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오, 마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 X좌표, 얘 Y좌표니까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동경의 길이가 169 제곱이 1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13분의 12, 사인은 마이너스 13분의 5다. 바로 알 수 있죠.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값들을 구할 때 항상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얼마? 얼마. 아시겠죠? 이걸 하시면 동경을 회전시키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삼각함수 좀 어려운 문제들 다룰 때 진짜 장점이 많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한다고? 아까 배운 공식을, 그래서 잘했어. 아까 배운 공식을 사용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용할 수 있냐면 탄젠트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뭘 먼저 구해야겠어요? 사인을 먼저 구해야겠냐? 아니야, 코사인 먼저 구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 제곱관계에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 즉 코사인의 제곱분의 1이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제곱분의 1이란 놈이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세타 아니냐? 그럼 1 플러스 12분의 5의 제곱 아니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럼 144분의 169가 나옵니까? 맞아?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사실 뭐가 가능하냐면 13분의 1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3분의 12도 가능하죠. 근데 마이너스 13분의 10이라고 적습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세타는 제 3, 4분면 각이기 때문입니다. 동경의 길이는 부호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 4분면의 좌표의 부호가 곧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뿔뿔, 맞뿔, 마마뿔마 이게 뭐냐면 뿔뿔은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맞뿔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 마마는 코사인 사인이 둘 다 마이너스, 뿔마는 코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x좌표의 부호가 코사인의 부호하고 일치하고 y좌표의 부호가 사인의 부호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네? 그렇죠. 사인 세타는 상제관계.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보이세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탄젠트 알고 코사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곱관계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써도 답은 나옵니다만은. 그럼 단순히 둘이 곱하면 되니까 뭐 나오죠? 마이너스 13분의 5 나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아까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쉽지 않나요, 근데? 네. 그죠? 네. 근데 정의를 구하는 게 쉬워요.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식이 몇 개 주어져 있죠? 2개. 아, 고맙습니다. 아, 이 출제자들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주어져 있지만 사인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라는 걸 우리가 패시브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곱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요놈의 제곱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 합이 2분의 1 했으니까 4분의 1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죠. 근데 합도 알고 있고 곱도 이제 알잖아요. 네,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16분의 11 나옵니다. 자, 이번 4제곱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보면 되는데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잖아요. 맞아요? 네, 1이라서 이것도 식이 매우 간단한 거죠.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이니까 32분의 23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탄젠트 나왔는데 계산해야 돼요. 뭐 이용할지 쌤이? 상제관계.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게 지금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통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인 세타 더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제곱관계에서 분자가 1되죠. 맞니?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 텐데 요 4번에다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요. 여기 등호로 좀 연결해서 이거 그냥 공식처럼 그냥 좀 따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유혹이 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건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아니 이걸 하지 맙시다. 그냥 각각 제곱에서 해도 되죠. 사인 제곱 세타 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1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앞에 건 1이었고요. 아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8분의 3?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맞나? 아니 플러스 4분의 3. 그죠? 그죠? 그럼 4분의 7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부호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6번 뭐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상수의 p의 값을 구하세요.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p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많이. 근데 이거 보니까 왠지 뭐 해보고 싶죠? 양변 제곱해보고 싶죠? 그죠?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 돼버리죠? 맞아요? 이게 4분의 p의 제곱인데. 자, 식 한 줄만 그냥 더 적어드릴게요. 혹시 헷갈리는 학생 있을까봐. 알았죠? 얘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고요. 우변은 4분의 p의 제곱 이런데 지금 얘가 1인 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합이 0 돼버리죠. 결과적으로 4분의 p제곱이 0이려면 p는 그냥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하시오.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이 필요한데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와 같다면 마이너스 2네요. 위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모든 항상이 없겠죠? 그냥 1인 거죠. 그럼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1이니까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7번 넘어가 볼게요. 뭐 되게 대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별로 안 대단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삼각함수의 정의만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으라 라고 했는데 별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사인은 y좌표 이제 동경의 길이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동경의 길이 1로 보는 즉 단위원 가지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사인은 y좌표 코사인 x좌표죠. 맞아요? 그럼 저 식의 뜻이 뭐냐면 y-2x는 2라는 직선 위의 점인데 이 점은 원 위의 점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동의하시죠? 자, 그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단위원을 그려보면 한번 그려드릴까?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여기가 1, 마일 이렇게 잡아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잖아요. 동의하시죠? 예. 근데 그러면 이 위에 한 점을 잡을 때 아무 점이나 그냥 잡는데 사실 저 직선 통과하게 잡을게요. 알았죠? 여기를 잡으면 제가 여기를 뭐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건 저게 지금 1차식 형태인 거잖아. 사실은 코사인과 사인 하나의 변수로 보면 그럼 이런 직선이 통과하는데 이 직선을 제가 뭐라고 써볼 거냐면
y는 2x 플러스 2라고 적어볼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 원위의 점이죠. 근데 이 직선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식의 모양을 보고 이게 이런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고 내가 생각한 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얘 x좌표 마이너스 1가 제가 여기 지나게 그린 거예요. 센스 돕게도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이 식만 보고도 바로 알았어야 한다니까요. 이거 단위원이 어떤 점하고 직선의 교점이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게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 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풀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P를 A, B라고 보면 A가 코사인이고 B가 사인인 거예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인 거고 B는 2A 더하기 2인 겁니다.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동의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1차식, 2차식 연립하는 거니까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금방 풀 수 있어요. 알았죠? 예. 그래서 푸는 과정 생각할게요. 풀어보면 A, B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4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게 나와요. 마이너스 1,0 근데 여기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보세요. 여기니까. 근데 이건 안 돼요. 왜? 2, 3면이 아니죠. 지금 얘가 2, 3면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탄젠트 정의는 뭐라고요? x 좌표분의 y 좌표.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게 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관계식만 보고 원 위에 점이 직선 위에도 있구만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 뒤에서는 뭐 할 거냐면 삼각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렵고 되게 요긴하게 사용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삼각함수의 공식을 쓰고 증명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꼴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 꼴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적혀있죠. 저때 저 n이 정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건데 이게 저 정수가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하고 약간 뭐가 좀 달라요. 알겠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하고요. 일단 하나씩 관찰해 볼게요. 이게 제가 일단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 공식을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삼각함수의 정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알겠죠? 다만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기억해 쓰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이용해서 동경을 회전시키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진짜 이 공식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단위원 이용해 설명할 거니까 단위원을 일단 하나 그려볼게요. 원이라고 하면 원. 자, 단위원 하나 그려보고요. 단위원입니다. 단위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 임의의 동경을 하나 제가 잡을 건데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잡아보죠. 그냥 아무데나 잡은 거라서 여러분들 일사분면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아무데나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마음대로 잡으세요. 자, 이때 이 P를 x, y라고 잡겠습니다. 단위니까 길이는 다 1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을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사실 굳이 이만큼이 세타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막 회전한 상태에서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차피 저 공식 쓸 거면 다 앞으로 2분의 정수파를 때려받고 마지막에 그냥 예각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각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요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몇 번 회전해야 되죠? 한 바퀴 회전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y 좌표가 동일하려면 한 바퀴 회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한 바퀴 회전 안 하고 이런 데 와도 되지 않나요? 예, 맞아요. 이런 데 와도 돼요. 이런 데 오는 건 제가 부호각 공식이라고 따로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한 바퀴 회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두 바퀴, 세 바퀴 다 표현한 거죠, 이제. EN파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 바퀴의 뜻이에요. 무한 바퀴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 여기다 세타를 더하면 뭐다? 그냥 사인 세타다. 동의하시죠? 어차피 EN파이만큼 회전하면 자기 자신의 위치로 오기 때문이죠. 동경이 일치하면 당연히 y좌표는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럼 코사인 EN파이 역시 플러스 세타 역시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탄젠트 EN파이도 당연히 되는데 탄젠트의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도 아까 윤상이 헷갈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만 와도요 XY 좌표가 실제 부호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탄젠트의 값은 똑같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서로 부호가 달라도 P를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아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반 바퀴씩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N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보고요. 얘가 탄젠트 세타다 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경을 회전시켜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파이를 정수배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럼 사인의 주기는 2파입니다. 최소의 양의 상수가 주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사인과 코사인 얘들은 주기가 얼마나 뜻이냐면 2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나 뜻이에요? 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증명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원을 그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알겠죠? 왜 자꾸 원을 그린다고 했죠? 삼각함수 원래 원운동 해석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알겠죠? 원을 안 그리는 게 이상한 거지 원을 그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음각공식입니다. 이름에서 어떤 느낌이 와요? 가게 부호가 바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동경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잡으면 돼요. 아무데나. 아시겠죠? 네. 아무데나 잡겠습니다. 너무 아무데나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여기 P를 X, Y라고 보고 여기를 제가 지금 세타라고 볼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음각이란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세타로 회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세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세타로 회전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세타는 뭐예요? 회전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회전 방향만 반대가 되니까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방향만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얘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통과해서 만나는 지점, 즉 대칭점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X축의 대칭점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를 P' 하고 X, Y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여기도 여기 이제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반대로 회전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라고 하면 이 그림 보세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겠어요? X 앞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코사인 세타인 거죠. 이해되세요? 야,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냐? 라고 하면 뭐예요? Y좌표는 크기는 그대로인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죠. 그 다음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둘 다 절대값은 그대로인데 둘 중에 하나의 부호만 바뀌었죠. 그럼 탄젠트의 부호도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음각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와, 코사인은 우함수네. 사인은 기함수구나. 탄젠트는 기함수구나. 이해하시겠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더니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 세타가 나왔고 사인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으며 탄젠트도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면 우함수, 부호 바뀌어서 나오면 기함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어요. 이것도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각 공식입니다.
보각셈이 뭐가 보각이라 했지? 합이 몇 도? 합이 180도인 두 각의 관계를 셈이 보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제가 수업할 때 계속 보각 관계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자, 여기다 동경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동경을 하나 잡아볼게요. 이런 동경을 이렇게. 그럼 보각이라고 하면 이 보각이 아까 제가 주기 할 때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해 했던 그거죠. 뭐예요? 얘를 y축에 대칭시켜서 이런 위치로 점을 옮겨서 여기를 이어서 새로운 동경을 만들면 얘가 지금 보각의 위치인 겁니다.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원래의 동경을 잡는 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알겠죠? 근데 얘가 y축 대칭된 이 위치가 지금 이런데 여기를 세타라고 보잖아요. 이 동경을. 그러면 이 동경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파이만큼 회전했다가 다시 세타만큼 역회전한 거죠. 이제 여기서 동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면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는 합이 파이, 즉 보각 관계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때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묻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각이 이 각이에요. 조심 좀 해. 이 각이야. 그럼 이 각이면 점의 위치는 여기에요.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본 거야? 얘의 y좌표 뭐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얘의 y좌표는 얘의 y좌표랑 똑같아. 근데 얘의 y좌표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인 세타라고 부르죠. 얘도 사인 세타 이거야. 아시겠죠? 이 과정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공식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추적하면 돼요.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무슨 뜻입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의 위치에서 x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x거든요. 근데 x라는 건 뭐냐면 이 위치에서 보면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봅시다. 얘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얘랑 기울기 부호 반대죠. 근데 얘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근데 이거는 사실 사인 코사인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야, 사인은 그대로고 코사인 부호 바뀌었으니까 그럼 탄젠트 부호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네,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2분의 정수파에서 가장 중요한 여각 공식입니다. 저 지금 직각삼각형 만들지도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원래 막 야 이게 직각삼각형 합동이잖아 막 이렇게 난리 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전혀 안 하고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삼각함수의 정의만 가지고 x좌표 y좌표 그럼 읽으면 돼요. 자 보자. 여각 공식입니다. 여각 공식은 위에 그렸던 원들보다 원을 좀 더 크게 그리십시오. 얘기했어요. 네, 좀 더 크게 그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 판단하기 좋은 게 제가 지금 여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1,4분면을 벗어나지 않게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그렸지만 사실 4분원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이 좀 크기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대답 안 하네. 알았다. 자, 여기를 P라고 보겠습니다. 알았니? 여기를 P라고 볼게요. 여각이라는 뭐가 여각이라고요? 합이 90도여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합이 90도라는 것은 대충 이 정도에 이렇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 대충 합이 90도가 돼 보이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부분이 세타겠는데 여기 이 부분도 세타인 거죠. 그냥 가게 크기만. 원래 이렇게 동경의 가게 크기를 재진 않습니다. 알겠죠? 항상 어디? x축의 양의 방향. 여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삼각함수의 정의 이용한 각의 표현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여기 각을 재면 이렇게 둘이 같다고요. 여기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y는 x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돼요? y, x가 되는 거죠. y는 x의 대칭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
P'의 동경은 세타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 아니야? 그럼 이 각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놈은 뭐예요? y좌표를 읽으니까 y좌표가 지금 x인 거죠. x. 근데 x는 여기서 의미가 뭐였어요?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마찬가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걸 읽으시면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지금 이 점의 위치에서의 무엇? x좌표. 이게 y입니다. y는 여기 있는 y인데 여기 있는 y는 뭐예요?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얘가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는 뭐겠냐? 기울기가 y는 x의 대칭이면 서로 역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얘는 원래 얘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였잖아요. 그럼 얘의 기울기 역수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혹은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수원에서 웬만하면 코탄젠트라든지 코시컨트라든지 시컨트라는 표현 잘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 문과 학생도 이고 이러니까 굳이 그 학생들한테 필요하진 않거든요. 이 여각 공식 이해 가십니까? 네. 좋네요. 이 여각 공식이 이해가 가신다면 사실은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각도 얘기할 때 여기 여각일 필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예각일 필요 없어요. 예각 아니어도 돼요. 근데 얘가 혹시 예각이 아니라면 얘한테 다 땡겨주고 얘를 예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각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진짜 예각이 아닌데 이런 짓거리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게 예각이었기 때문에 성립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예각이 아니어도 그냥 성립해요. 굳이 안 넘겨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게 남으면 또 얘를 또 쪼개야 되니까 예각 만들어서 하는 거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럼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조금 규칙을 볼게요. 조금 규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 4개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적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저거 4문제 알면 알 수 있겠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와, 요새 원희 씨 안 그렸더니 오늘 못 그린다. 원래 제가 원희 씨 잘 그리거든요. 벤트가 씨. 제가 원희 좀 안 그렸더니 잘 못 그리겠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저 n이 짝수냐 홀수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뭐예요? 2n 파이예요? 맞아요? 얘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맞아요? 얘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죠. 얘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 파이잖아요. 맞냐? 그럼 만약에 여기서 n이 짝수라면 얘는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죠. 즉 제가 얘기하는 각은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얘기는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얘기예요. n이 짝수잖아요? 짝수는 2k라고 하면 k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각도가.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보각 공식 있죠? 보각 공식 봐봐요. 음각도 마찬가지고 보각도 마찬가지고 음각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지금 음각은 0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볼 수 있죠. n이 0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n이 1인 거죠. 그러면 각도가 어디서 움직이냐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맞아요? 이것도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에서 마이너스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n이 짝수이면 어디? x축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각을 보세요. 여각은 n이 얼마일 때입니까? 홀수일 때죠. 1일 때.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지금 우리가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n이 홀수이면 그냥 이게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 홀수이면 2k 마이너스라고 잡으면 k 잡아볼게요. n을 그냥 2k 플러스로 잡아볼게요. 그래도 넣어봐요. 뭐 돼요?
k 플러스 k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돼요?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 k 파이 플러스 k 파이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도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 곱하기 정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각에 보세요. 얘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그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 원을 안 그리고 기계적으로 여기에 답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책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책에 이런 표현 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어차피 얘는 n이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x축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y축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즉 음각과 부각을 보면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각의 경우에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렇게 유지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유지된다고. 알겠죠? 근데 지금 얘는 y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각이죠? 그죠? 이 경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좀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사인,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바뀌거나 그대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기준이 x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각도는 안 바뀌고 y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각도는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뭐만 읽으면 되냐면 부호만 읽으면 되는데 부호는 누굴 가지고 읽는 거냐면 지금 이걸 알고 싶으니까 이 동경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좌표도 음이고 x좌표도 양이고 y좌표도 양이고 이러니까 양 이렇게 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얘 자체가 음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부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 봐볼까요? 얘는 지금 x좌표가 음이고 y좌표는 양이죠? 그래서 x좌표 부호는 음이고 y좌표 부호는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호는 사분면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만 보면 돼요. 그러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지 그냥 그대로 유지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되셨다고 하면 단위원 없이 문제 1번을 뒷장에 문제 1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